예, 안녕하십니까. 토너풀 팀입니다. 이제 배터리가 이게 다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나흐만이라는 이제 유대 랍비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발라 유대교 신비주의 랍비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예언들은 이스라엘 6.1 전쟁, 걸프 전쟁, 1913년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까지 모조리 다 적중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1994년 12월 1일 예언한 영상이 이 시대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1994년은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북핵이 이스라엘에 위협적일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를 파괴할 핵전쟁이 코리아, 한국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삐딱하고 사악한 세대의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우리 위협은 시리아도 아니고 페르시아, 이란도 아니고 바벨론, 이라크도 아니고 카다피 시리아도 아니다. 코리아가 온다. 핵이 터진다. 지금 이제 뭐 그 이때 당시에 1994년도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해안을 가지고 이제 급변하는 미래를 내다봤다라는 것은 어떤 좀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좀 한국의 지명, 뭐 서울의 이런 이름 이런 걸로 조금 뭔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꼭 회개해야 한다. 분명히 알아라. 홀로코스트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이제 홀로코스트는 뭐 가짜라고 밝혀졌지만 어쨌든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이게 시오니스트들이 과거에 이제 홀로코스트도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누굽니까? 히틀러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전보를 치고 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을 좀 받아줘라 이민을 지금 독일의 상황이 되게 반유대주의가 강해졌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안 받겠다. 근데 이게 어떠한 그 유대인의 땅을 만들기 위한 작전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로스차일드에 뭐 그런 자료들이 뭐 속속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세울은 히브리어로 세울 지옥 멸망이다. 코리아 한국에서 핵무기가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서울이라는 말을 얘가 이렇게 들었는데 세월호도 잘 보면 SEWOL 그러면 여기서 W만 타락하면 세울 이게 서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이놈들이 이제 이러한 이 라삐의 말을 빌어서 어떤 그러한 뭐 종교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세월은 우리나라 아는 대로 수월은 지옥 음부의 뜻이고요. 둠은 파멸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나흐만이는 위 예언을 하고 한 달 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볼 것은 세월호의 세월이라는 이름은 세월호의 영문 표기 세월은 검은 태양신을 의미하는 명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라고 이미 알려졌지요. 이 검은 태양신은 오컬트에 심취했던 나치 정권이 자신들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래 나치를 이제 그 뒤에서 자금을 댄 사람들이 있고 이게 유대 세력도 있고 얘네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건립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싸움을 붙인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세월이라는 발음과 서울이라는 발음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이거 라피가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두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그저 알버트 파이크라는 놈은 중동의 전쟁을 일으키라 이랬거든요. 중동과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을 붙여갖고 전쟁을 발발시켜서 세계 전쟁을 3차 세계 대전을 일으켜라 했는데 뭐 우리한테 이 라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뭐 알버트 파이크가 잘한 거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오토원비어도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라피가 말한 이런 예언을 항상 마당에 이제 오토원비어 사건이 이제 터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됩니다. 핵전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정부주의자인 데이비드 록펠러가 우리는 전세계적인 변혁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나라들이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위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을 잊어서는 안 되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이제 써먹는 것이 디파퓰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써먹은 게 바로
이산화탄소 CO2가 우리를 죽인다, 지구온난화가 우리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들어서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망하게 하는 게 결국엔 인간의 수다. 그래서 인간을 줄여야 된다. 이것을 또 빌 게이츠가 또 많이 그 뭐 백신 사업이랄까 아니면은 뭐 캠트레일 사업, GMO 사업, 빌 게이츠가 아주 선봉주자에 서갖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인구를 줄이는데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고 임신을 못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데 아주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할아버지가 또 유제닉 그런 뭐 백인월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많이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루시퍼를 섬기겠다는 맹세를 하고 사탄 숭배자로 입문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유엔 지구 계획의 의장 스팽글런, 데이비드 스팽글런의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다 시오니스트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탄 숭배자들의 일루미나티들의 호루스, 마지막 세계정부 통치자가 다스리는 뉴월드 세계정부 수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서 인구 감축 계획에 따라 그들의 체제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디파퓰레이션은 인류가 건강하고 밝고 어떠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면 굳이 이런 뉴월드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뭐 음식이 풍부하고 자연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가 없다면은 굳이 이런데 나는 뭐 저 노예가 되겠소 하면서 사레다 RFID 칩을 박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런 무서운 세계 정부의 음모를 감안할 때 한반도가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연방 준비은행의 경제 붕괴 계획과 세계 정부 수립, 그리고 유대자본 금융가 엘리트들의 독점 경제 수립과 경찰 국가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선결 요건이 필요한데 한반도 전쟁이 아주 그럴듯한 선결 요건이라는 것이다. 프리 리퀴지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은행가들의 채권과 국채 등을 구입함으로 조작된 금융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조만간 귀를 찢을 듯한 소리와 함께 터져버릴 거대한 금융자산 거품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괴한 돈을 월스트리트 계곡에 쏟아부어졌고 이곳에서 또다시 불안정한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다 다른 데다 투자하려고 그러죠. 은행에 넣어놔봤자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돈은 이제 뭐 계속 쓰게 돼 있으니까,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파생상품 같은 그런 데다가 돈을,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 그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설명드리긴 좀 뭐하지만 뭐 보시면은 뭐 ELS, ELF, EL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파생 상품을 통해서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저 제로섬 게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그 자본을 가진 자가 결국엔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뭐 갑자기 요 얘기에서 잠깐 제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자신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데 제가 극구 만류를 했더니,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뭐 크게 났어요. 뭐 그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뭐 떼부자가 됐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오늘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 지금 말도 안 되게 뭐 뭐 해킹을 당해서 뭐 돈이 다 날라갔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그 눈으로 보이는 지폐나 동전이나 뭐 물론 이제 가상화폐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어차피 약속이니까요. 근데 이 뭐 진짜 비트코인은 어떤 그런 것이 없다. 진짜 말 그대로 가상인데, 여기를 이제 컨트롤하는 무리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어떤 기술적인 열쇠에 놓이면 이 돈은 다 날아가는 거다, 다 빼앗기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경제를 뭐 예를 들어서 그 금리를 낮추고 지금 어떤 그 미국에서 뭐 그 돈 같은 거를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왜 그러는지 보면은, 지금 IMF 때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라 그러죠. 그 국제금융 시장에 손을 뻗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뭐 그런 게 우리한테는 안 일어난다 이러지만서도 이게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이제 뭐 썩은 물이 고인물이 썩듯이 이게 지금 썩은 물이 흘러가면 다 썩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어떤 경제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얘네들. 그래서 제가 이제 금권의 통합을 노리려고 했었다라는 말을 한 거죠. 마치 이제 뭐 세계 기축통화가 이제 달러가 되면서 이 달러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진짜 보잘것 없는 건데,
이게 퍼져나가면서 경제 공황을 만들면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거는 좀 좁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쟁에 눈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월스트리트 거품이 터질 때가 오면 이번에는 은행들이 2008년 때처럼 금융구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혹독한 정치적 대립과 긴축 정책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성장을 멈춰 경치 불황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은행가들은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기 구실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군산 복합 기관에 큰 이익을 줄 뿐 아니라 부를 통합하고 전쟁 이후의 무기를 판매하는 데 이상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비가 안 오는 날 우산 장수는 울겠죠. 이제 무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이 나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욕을 먹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 로비스트들이나 무기를 판매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노후된 무기를 또 팔아먹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긴장감을 초래하게 한다던가, 일부러 미사일을 그냥 바다 한가운데다 떨어뜨린다, 어떤 그런 국제적인 그런 어떤 좀 불길함, 테러 같은 것들을 자꾸 유도를 하면서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큰 전쟁은 대중에게 강력한 규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수단이 된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빚에 기반하고 있는 중앙 시스템이 더 이상 자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전쟁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참 이것이 굳이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자급자족을 통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내수 시장이 큰데 러시아가 과거에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러시아 자체만으로도 그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은 정말 작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대한 그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을 때 임금 국가에 손 벌리기도 뭐한 그런 위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이제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을 자극시키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이 라삐가 라삐의 그러니까 하나의 선지자라고 봐요. 이스라엘은 그냥 라삐 하면은 그냥 스승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신과 준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뉴클리어 핵폭탄이 온다, 타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1994년 이후로, 그전에는 그렇게 큰 수교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떠한 수교를 맺으면서, 물론 이제 뒤쪽으로는 있었겠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노린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라삐가 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오토 원비어도 제가 수비학이나 아니면 이름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가, 이 라삐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777이 다가오고 있고, 과연 왜 이렇게 좀 특정 날짜가 다가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좀 공기를 좀 웬만하면 이제 마스크도 착용하고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캠트레일을 떠나갖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존슨의 세계 정부를 세우는 엘리트들이 미국 경제를 붕괴되는 시점에 맞춰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경제를 붕괴시킨과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킴으로 대중의 불만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안으로는 저들이 의도했던 빅브라더 세계를 완성하는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해계원본의화를 통해서 세계를 단일 정부로 묶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타니즘을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각인시키기 위한 헐리우드 작업들이 있었고, 나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크게 한몫을 했고, 근데 나사라는 단체가 대형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운송 충돌이 하면은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죽겠죠. 근데 이게 정당화가, 문제 반응 해결해서 이게 정당화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 사람들은 성공한 겁니다. 디파퓰레이션에. 얘네들 거대한 벙커 같은 것도 지어놓고 자신들은 목숨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사의 우주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얘네들이 만들어 놓는 우주가 있게 되면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팽팽한 지구 파트 2를 읽으신 분이라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최근 미국 언론에서 북한이 남한과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남북한
당사자의 이익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 번 더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뜻이다. 글로벌 엘리트들이 더러운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희생제물이 돼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일루미나티 전략가 헨리 키신저. 이 헨리 키신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뭐 사드 얘기를 들면은 지금 사드가 그 뜨거운 이제 감자인데 이거를 이제 뭐 사드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중국과의 그 불편한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거를 거절하자니 또 미국과의 그런 눈치를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줄다리기를 이 라삐가 그 진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삐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뭐 성견지명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생각이 있다거나 뭔가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뭐 예지자처럼 봤다거나 이런 게 있을 터인데, 이게 과연 이제 북한의 이제 뭐 김정은 체제와 연관되는 것인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동북아가 더욱 또 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삐를 그냥 하나의 스승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뭔가 또 작전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엔 이 사람이 나왔던 비디오를 동영상을 돌리면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나 이제 보여주는 걸로 하고요. 뭐 헨리 키신저는 인구 감축, 인구 말살이 제3세계 대한민국의 최우선적인 외교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량을 컨트롤하는 자가 대중을 컨트롤하고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자가 대륙을 컨트롤하고 돈을 컨트롤하는 자가 세계를 컨트롤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금권의 통합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진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리로 여기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 포스터 모더니즘의 뉴에이지 사상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또 오바마의 임무는 일루미나티들이 세계 정부를 수립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 정치 배후에 세계 정부 엘리트들이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과연 이렇게 말한 라피가 누군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המלחמה שבפתח. ברדיו, בתקשורת, כותבים לך בעיתונות, כותבים לך בכל מקום, ואתה חושב, הנה עושים. כולם הפכו עכשיו לעורכי דין בעד הערבים. עכשיו כולם יושבים רק על מדוכה אחת, איך לתת לערבים את כל הארץ. המדינה כולה תסתרף, כל המדינה תהיה בוערת. אנשים תגמילו זאת, שאלו אביך קניך, שדעי מה יהיה, רחמן אצלם, קוריאה. 지금 이제 코리아라 이제 한국을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라삐가 그 한국이 지금 자신들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둠즈데이다. 이스라엘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물론 이거를 얘기하고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사망을 했는데 한국 정세가 좀 이상하게 급변했다. Korea's long-range missiles as of crude design and equipped with poor guidance systems. במקביל ביצעה ניסוי בשיגור טיל נוסף לטווח קצר, בנוסף לכל זה היא גם מאיימת עכשיו על שכנתה. שעות אחרי הגינוי באו"ם הורו
פיונגיאנג על עוד ניסוי בשיגור טילים. 때론 낙인하고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לא סוריה ולא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건데 나 시리아가 아니다. 나 페르시아가 아니다. 나 바빌론, 그러니까 이라크가 아니다. and not 카다피가 아니다. פרס ולא בבל ולא קדאפי. קוריאה תגיע כאן. 코리아 will arrive here. 그러니까 한국이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이 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뉴크라 그랬거든요. 핵폭발로 온다. 이게 뭔 얘기나? חמאס אצלם, שימצאו לזה. וכל מי ששם לב מה שמתרחש בקוריאה היום, זה בשבילנו. האטומים. 뉴크라고 얘기했어요. יהיה לנו קשה מאוד אם לא נחזור בתשובה. תבינו! תדעו! שזה יותר מהשואה.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제 겁을 주고 있는데 이게 홀로코스트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수백 배 강한 어택이 있을 것이고 이걸로 우리는 전멸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세월호 언급도 잠깐 나왔지만 뭐 서울, 세울 또 세월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뭐 엄청난 그 세월호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냥 보통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딱 봐도 뭐 누가 이제 방해 공작 핀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이게 과연 이 참 뭐 하나의 이제 라비의 말을 통해서 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서 이제 그러한 일을 미래를 예측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말했는지 몰라도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כאש קרחה באפי! מותי כזה עד שאול תחתית. אתם יודעים מה זה שאול? מה זה שאול? זה הבירה של קוריאה. ככה תגיע כאן. ותאכל ארץ 이제 서울이 이제 한국의 캐피털 시티인데 도시인데 세울 이게 우리한테 온다. 왜 그 나라의 그 캐피탈이 그 이름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을 지칭한 거예요. 이 얘기는. שיבולה, ותלה את מוסדי הערים. אשפה עלים ורעות, חצי החליבה. מה הפירוש? לא חשבנו את קודשא בריחו, חשבנו שאנחנו של עצמנו, הרבין יושב ועושה מה שרוצה, קודשא בריחו לא קיים, ארץ ישראל שלו, לא עושה בה כרצונו, העם שלו, והתורה אומרת כחלק עשיתם עמו. אתם לא של עצמכם, אתם שלו. כי ביד חזקה ימלוך עליכם. הערב אנחנו מפרסמים שסוריה ביצעה לאחרונה ניסוי בטיל סקאדי משופר. محطة السلام وعودة الحقوق فهذا هو الخيار الطبيعي والبديهي. אין לנו שום סכסוך עם הערבים. יש לנו סכסוך עם אלוקי ישראל. אם אנחנו לא נשמע לו, יהיה לנו רק צרות ועוד צרות. המצב ילך ויחמיר. 이게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집단 체면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이 던지는 말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충격과 이제 그 공포를 느꼈을 게 이제 느껴지고 있고 하여튼 제가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최근에 이제 원비어 사건과 지금 남한과 북한과 과거의 전쟁을 붙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 왜냐면은 서울이 그러니까 남한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그 홀로코스트 이상의 그런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남과 북한과 전쟁을 붙여서 서로 공멸을 하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천안함도 하나의 작전은 아니었었던가.
예? 그리고 세월호도 어떠한 뭐 모르겠어요. 인신제사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희생제를 지낸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 꿰매 넘어간 또 고위공직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하나하나 이제 실타래가 이제 풀어지고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매듭이 엮어지듯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간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름이라든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그때 알버트 파이커 3차 세계대전은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런 분쟁을 일으켜라고 말했던 알버트 파이크가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사타니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알버트 장군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동상도 세워놓고 했는데 이 라삐가 그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힘을 가졌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이렇게 어떤 건덕지만 있으면은 이 싸움을 붙이려는 세력이 있으니까 요거를 잘 봐야 된다.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깨어있자 이런 말인데 이제 영상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אל תאמינו לטיפשים האלה, לנבלים האלה. עליכם להיזהר מהם, עליכם להיזהר מתרבות רעה של גויים שהכניסו כאן. ואתם יהודים, בני אברהם, יצחק ויעקב שקיבלו את התורה, תורתכם. אתם צריכים להעריך אותה, לכבד אותה ולהילחם כנגדה. לא באלימות, אלא בדרכי שלום, בתשובה. לא אלימות ולא שום דבר, רק תשובה. ותשובה פשוטה, אמרתי לכם. אפשר להתחיל מיד, מחר בבוקר, לדבר 5 דקות של תפילין עם קריאת שמע, ולהבין מה אומר קריאת שמע. מה אומר קודש הברך לנו, מה דורש מאיתנו. 네, 보신 분이 있겠죠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그 라삐 뒤로 보면은 약간 일장기 같이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참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는 요 비디오에 참 많은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발언들이 그냥 넘겨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젠타일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 짐승 쓰레기 죽여도 되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 이외에 다른 그 생명체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이제 인간이라고도 안 하고 동물들은 젠타일들은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정도로 지금 뭐 그 레이시즘 아주 그냥 그 피부색에 따라서 민족 그런 주의에 따라서 그 뭐 오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는데 세울 코리아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유대 측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주 긴장을 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저 보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 녀석도 그거를 알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을 때 만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거기다 이스라엘 땅을 건국하기로 했던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만주 일대를 이스라엘 땅으로 하기로 하자. 근데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사인하러 가는 그 마당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다 무산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땅을 아주 그냥 그 중국이라는 거대 대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당에 이거 저 한국의 안중근이라는 그 분이 그렇게 해버렸으니 이놈들한테는 철천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세월이라는 서울이라는 또 세월이라는 이런 어떤 그 연결이 앞뒤로 되는 것들을 쭉 봤을 때는 이게 좀 심상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שמלך עולם ועד עבדו גויים בארצו. רק אנחנו נקבל מלכותו יתברך והם יברכו. חייבים כל אחד ואחד מכם להחליט אחת אם אתם רוצים את המשיח.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 이거를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이제 라페는 그렇고 이게 이제 알버트 파이크라고 33 가운데 프리메이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또 그런 어떤 과거에 했던 말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사람이 예견했던 대로 다 일어났고 3차 대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라고 근데 알버트 파이크를 이제 신으로 모랄센 도그마를 자신의 이제 하나의 바이블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대로 실행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한반도 이쪽에 어떤 정세를 이용을 해서 남한을 엄청난 고통을 주게 하려는 그런 것들도 보인다. 아까 전에 라피가 이제 경고를 했죠. 이스라엘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하나의 그 어떤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가 있는데 또 오토원비어는 너무나도 냄새가 나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정말 더 옥죄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만 싸움을 하더라도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통킹망 사건도 그렇죠. 그 진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물론 이제 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이제 부시코를 납작하게 해준 거는 사실인데 지금 한반도의 정세도 보통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을 차지한 사람들이 우리 민중을 언제나 헌신짝벌이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뭐 궁금하신 얘기는 아래다 적어 놓으시면 제가 아까 전에 좀 비가 오는데 촬영을 좀 이렇게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전달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도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얼버무린 점 사과드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 톤오피얼 TV였습니다.